대북 관계에서 가장 나쁜 것은 조용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북한하고 사이에 나쁜 일이 발생한다. 올해처럼 계속 그쪽에서 도발을 계속한다. 이러면은 물론 그게 불안하고 또 심각한 그런 일로 악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으로 환경으로 치면 최악의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북한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것을 터득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의지가 강하고 바람직한 그런 국민의 일꾼이, 그런 대통령이 나타난다 하면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사고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제 벌써 수년간 이런 마이너스 사고로서 어떻게 영악하게 살아남느냐, 이런 삶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그 도발을 하는 것을 계기로 무엇인가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과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일종의 어젠다로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과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혹은 북한에 나쁜 일이 생겼다 이러면 항상 자,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런 경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유능한 그런 국민의 일꾼이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 초짜인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단 팀이라고 할까, 그쪽도 보면 신의 없고 꼼수를 쓰고 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악해봤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C급 악당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어리숙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북한 김정은이가 코로나 쇼를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가 발생했다 안 했다 하는 걸 가지고 없었는데 쇼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했든 말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에 보여준 그 행태가 정치적인 코로나 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북한에 아주 심각하게 코로나 발생했다 하는 것을 서울에서 VOA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요 이름으로 그 기사를 싣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5월 12일에서 뭐 일주일 전에 이걸 알았다. 나중에 보니까 북한에서 밝히기는 4월 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북한과 상관없이
대략 한 5월 3일, 5월 초 그때쯤에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이걸 알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보면 지금에 와서 그 취임사, 우리가 여러 가지 취임사가 너무 이상하다, 이 리마연에서 이걸 분석을 했었는데, 그게 이거 취임사 준비위원회에서 쓴 것처럼 안 보인다, 정말 갈아엎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갈아엎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이 결국은 바로 이 시기, 이때쯤 이게 바뀐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 북한의 코로나19가 아주 지금 대단하게 그렇게 번졌다 하는 김정은이의 코로나쇼, 여기에 이어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북한에 코로나가 터졌대. 그러니 이제 북한은 자기 일도 정신이 없으니까 도발은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손 내밀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그들이 쭉 발언한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VOA에다가 이것을 실었으니까 미국도 이제는 그렇게 알아둬라. 이제 윤석열 정권은 북한과 대화로 간다. 이제 이렇게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일주일 전쯤 알았다 하면 그보다 좀 전에 알았겠죠. 결국은 비슷비슷한 시기입니다. 4월 말이 됐든 5월 3일, 2일 이때가 됐든 비슷비슷한데 서울에서는 서둘러서 대북관계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서울에서 VOA라는 뉴스, 요번에 실린 이 뉴스를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김정은이는 대남쇼에 또 능숙한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용의 주도하게 5월 12일 새벽 2시에 코로나쇼를 정말 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TV의 화면이 밖에 세상에 나가게 한 것이죠. 거기 보면 김정은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굳이 벽에 걸린 시계도 보이게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 시계가 새벽 2시쯤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에서 국가의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모든 정보는 김정은이가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때가 새벽 2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새벽 2시가 아닐 수도 있다. 시계를 돌려놓고 실내에서 불을 켜놓고 있었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라는 그 뉴스에는 보면은 그게 이제 5월 12일 미국 VOA, 미국의 소리라는 그 사이트, 거기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윤석열 정부, 여기서는 이제 대북 지원을 하겠다, 잘하겠다, 또 남북 대화가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내용이 거기에 실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이번에 실린 내용을 이제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북한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일주일 전이다. 북한이 이 코로나 확진자를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을 했다. 그다음에 북한이 모든 국가 역량을 이 코로나 방역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러니까 제 코가 석자니까 핵실험 등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 면에서 아주 탐욕적인데 그렇게 능수능란하지 못한 그래서 순수한 탐욕 덩어리인 윤석열 정권의 관점이 참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북한 방송 그리고 북한의 뉴스 보도 이거는 김정은이가 북한 밖에 평양에 이렇게 알리고 싶은 것을 알리는 도구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영상을 봤는데 화면을 보니까 김정은이는 얇은 덴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보다 먼저 회의장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던 간부들도 보니까 거의 같은 그러니까 모두 덴탈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보도된 걸 보면은 엄청난 위험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말하자면 KF94 같은 것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 다음에 5월 12일 오후 4시 40분경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의 회의장 문 앞에서 문을 열어준 사람이 현송월인데 현송월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근데 이제 회의장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은 김정은이가 와서 마스크를 벗어서 책상 위에다 이렇게 척 놓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다가 회의가 끝날 때 다시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을 나갔다. 영상을 보면 대략 이 벗는 모습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상태에서 할 짓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코믹쇼야? 이게 연기를 해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도 일단은 하나하나 다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 겁니다. 이걸 정보로서 받아들일 때의 태도는 덥석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게 검증을 샅샅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같은 날 김정은이가 2022년 들어 16번째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VOA가 이제 북한은 도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내보낸 바로 그날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3발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에게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만일 약속을 했다면, 뭔가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리고 지원이나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한다고 발언을 했죠. 바로 이 윤석열과의 코로나쇼 거래, 그거로 김정은이가 받아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푼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해서 미국과 거래를 하게 될 때 김정은이가 받는 것은 목돈이 되겠죠. 그러니 푼돈을 약속했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를 안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윤석열의 안보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할지 뭐를 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야, 틀렸구나 이러면서 개탄을 했습니다. 이거 보도됐죠? 실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물밑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고 대북 지원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도발은 안 하겠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 큰 소리 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미사일 발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심정이죠.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김정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중적 행태에 개탄한다 하는 그 안보실이 밝힌 그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이중적 행태.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북한은 항상 문재인 정권이 됐든 그러니 이번 윤석열 정권이 됐든 똑같은데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놓치지 않는 게 뭐냐? 그는 항상 미국을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하고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미국의 관심을 꽉 잡자.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3발이나 쏜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안보실이 개탄을 하면서 이러니까 김정은이가 답답했겠죠. 김정은이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늘 하던 대로 척척했는데 보니까 정치 초짜 윤석열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러다가는 푼돈 주는 것도 그만둬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거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푼돈은 가깝고 이거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바로 받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돈은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5월 13일 바로 다음 날 북한에서 진짜 북한 코로나 심각해 라고 하는 그런 그 보도를 방송과 보도 이것을 내보낸 겁니다. 그래 5월 13일 북한 매체가 그런 보도를 했더니 한국의 언론들이 또다시 북한 발로 그걸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지 싶기는 하죠. 이 부분에서 윤석열 정권이 물밑 거래를 계속 이어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5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새로 그 방송을 합니다. 어제의 방송은 회의실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다고 오늘 그러니까 5월 13일에 보도한 그 내용은 김정은이가 국가 비상방역사령부에 방문을 해서 코로나 상황을 보고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내 5월 12일의 일을 이틀에 걸쳐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다룬 것이죠. 보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그 전국적인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확대돼서 아주 단기간에 35만 명이 넘는 발열자가 나왔다. 그 중에 16만 2,200여 명이 완치됐다. 그러니까 열 나는 병에 걸렸다가 열이 안 나게 됐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5월 1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18,000명 이상의 열이 나는 사람이 새로 발생을 했고, 이 보고를 하는 5월 12일 보고하는 시점까지 18만 7,800여 명이 격리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다. 6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6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망자 중에는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 1명도 포함이 돼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면은 북한은 뭐 PCR 테스트라든지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런데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연합뉴스에서 5월 13일 새벽 6시 12분에 그 뉴스를 보냈다고 하면서 조선중앙TV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속보를 띄웁니다. 김정은이 이 방역사령부를 가서 방역체계 허점을 지적했다. 이러고 내용은 그때까지 나오지도 않고 일단 속보 제목만 띄웠는데,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이것을 다룹니다. 북한에 진짜로 코로나가 확 터졌다. 뭐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5월 13일에 그 일본에 있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여기가 이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북한은 그런 일이 있어도 알아서 이걸 다 치료하고 다 그렇게 처리할 그 능력이 있다. 그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보도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세계보건기구 같은 국제기구가 간섭을 하는 거, 북한에 들어가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뭐 검사를 하고 하는 그 내부가 공개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또 한 번 이야기를 해두는데, 북한 뉴스는 몽땅 김정은이가 보여주고 싶은 뉴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우리도 최근에는 그런 뉴스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뉴스가 있으면 뉴스로 보도를 하죠. 북한은 그런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월 13일에 또 굳이 이렇게 내보낸 것은 이건 윤석열에게 신호를 보낸 거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그러니 너는 그냥 북한에 뭘 보내줄지 그것만 챙기고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지시 혹은 그런 가르침,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치 초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만일 그 북한과 뒷거래를 하기로 했다. 이래서 윤석열이 뭔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것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이럴 겁니다. 내가 주는 거다. 내가 돈도 안 받고 주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게 커 보이죠.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아주 다른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주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뭔가를 받아주면 한국이 그 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미국을 찔러서 그 값을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은 북한에게 우리가 뭔가를 주니까 그 주는 거에 맞춰서 그쪽에서 뭔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데 대한 대가를 돈이 아니더라도 좀 도발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받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에서 김정은이에게 이 코로나 방역 물품을 주면 김정은이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는 문재인에게서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뭔가 줄 때마다 그거 받아주는 값을 문재인에게 따로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착각이 또 있습니다. 나 윤석열이 내가 주니까 김정은이가 받겠지.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받겠다고 한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북한이 김정은이가 좌파 정권을 좋아하지 보수 정권을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착각에 빠져 있는데 북한의 관심은 김정은이의 관심은 코로나 백신이나 또 뭐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것은 관심이 없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뉴스가 북한 방송에 끌려다니는 한국의 뉴스 또 그렇게 만든 윤석열 정권 김정은이에게 끌려다니는 윤석열 이런 걸 보면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가 한국 대통령 윤석열을 영도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또 단편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손바닥 위에 윤석열을 올려놓고 가지고 놀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중재자로서 무대에 재등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대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만날 일정을 미리 잡아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